안녕하십니까 아시언터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아주 재밌는 차량을 한 대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새 서킷에서 자주 보이는 차량 중 한 대가 투어링 중에서도 10대 투어링 중에서도 전륜 차량들이 좀 많이 보여요. 엑스레이에서 T4를 기반으로 한 T4F, T4인데 이제 전륜 구동, 그리고 뭐 전륜 투어링 기반의 차량들이 서킷에서 많이 보이고, 그 이유는 재밌어요. 차가 전륜 투어링들은 사륜 투어링의 그런 안정적인 코너보다는 무게를 트랙션을 앞쪽에 좀 실어주면서 그 전륜 투어링만의 또 사륜 투어링과는 좀 다른 그런 코너링이나 그런 뭐 가속감을 좀 맛볼 수가 있는데, 요새 나오는 엑스레이나 뭐 그런 뭐 어소매틱스 그런 차량들이 이제 지금 전륜 기반의 차량들을 출시를 했는데, 사실은 타미야에서는 훨씬 전부터 전륜 투어링의 차량들을 꾸준히 발매를 해주고 있었어요. 굳이 타미야뿐만 아니라 ABC아비의 밤베이도라는 그런 차량도 있었고, 그리고 타미야의 뭐 M샤시, 그리고 2010년도에 FF03이라는 전륜 기반의 10대 투어링이 출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차량이죠.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열어볼게요. 바디는 전륜 투어링인 만큼 해치백 바디를 좀 많이 선호를 하죠.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차량을 열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모터가 아주 극단적으로 앞으로 와 있죠. 지금 컨버전, 뭐 미들식 컨버전 한다고 하면 사륜 투어링의 기반으로 했을 때 모터를 최대한 앞쪽으로 미루고, 휠베이스 안에 모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벨트를 걸어가지고 앞쪽 디프만 이렇게 구동을 주는, 뒤쪽에는 허당이에요. 뒤쪽에는 없는 그런 구동 방식을 거의 채택하고 하고 있는데, 이 타미야는 극단적으로 모터를 앞으로 밀었어요. 물론 이런 레이아웃의 전륜 차량이 타미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 극단적으로 앞으로 밀었죠. 이 휠베이스 바깥에 있어요. 이게 그러면 보면 아우디 차량들이 이렇게 엔진을 좀 많이 범퍼 쪽으로 밀어가지고, 2010년도에 발매된 차량인 만큼 이 설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뭐 올드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메인 샤시 같은 경우에도 카본이 아닌 그냥 수지 샤시, 그 대신 이 배터리 트레이 옆쪽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차체 롤이나 강성에서 조금 좀 보완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뭐 롤에서는 그닥 그렇게 상관이 없고 피칭에서는 조금 뭐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전륜 구동차들은 앞쪽에 그냥 일반적인 이런 쇼타워가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달리는 댐퍼가 달리는 반면에, 얘는 이미 타미야에서 쓰고 있었죠. TA05부터 그 TA05에서도 쓰는 그 인보드 쇼 설계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앞에서 이렇게 쇼타워를 두고 앞에서 수직으로 댐퍼를 세울 필요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인보드 숍을 이미 갖고 있었던 설계예요. 이런 로커암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댐핑을 이렇게 차측 안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이런 인보드 숍을 갖고 있었기에 이런 설계가 나왔던 것 같고, 모터를 앞쪽에다 달아야 되기 때문에 쇼타워 설계가 용이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저의 이제 뭐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행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게 중심이 굉장히 앞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나, 언더가 나면 언더가 나는데 뒤쪽이 털리는 만큼 그 언더를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차에 익숙해진다면, 이게 약 언더로 좀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언더도 아닌 오버도 아닌 이 뉴트럴 성향의 느낌을 조금씩은 내줄 수 있는 차량이 이 차량이 아닌가. 이쪽부터 댐퍼부터 해가지고 이쪽 리어 스티프너, 배터리 플레이트, 이쪽에 모터 마운트, 카본 모터 마운트 전부 카본이고요. 그리고 이쪽 뭐 알루미늄, 요게 히트싱크예요. 지금 이 차량은 구조상 그 쿨링팬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좀 술병같이 생겼던 술병같이 생긴 이런 히트싱크를 이렇게 가로로 배치를 해가지고 모터에서 나오는 열을 이쪽으로 좀 발산시키게 되어 있죠. 디프는 볼 디프가 기본 채택이고요.
볼 디프가 기본 사양이고 기어 디프도 옵션으로 그때 당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출시 연도가 좀 돼가지고 지금 같아서는 옵션을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차 다음으로 FF04 에보 모델이 또 나왔거든요.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수직 쇼타워가 있고, 그리고 댐퍼가 수직으로 있고 장착이 돼 있고, 그리고 레이저시 같은 경우에는 카본. 요새 대세를 좀 많이 따랐죠. 요새 항상 보이는. 그리고 서브도 얘 같은 누워 있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브도 이렇게 제대로 세워놨죠. 지금 얘는 근데 서브가 설계가 좀 미친 것 같아. 굳이 서브를 이렇게 눕힐 필요가 있었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그래요. 이거를 그냥, 아니 이게 마운트가 서브 마운트 설계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텐데 굳이 얘를 이렇게 누워서 쓸 필요가 있었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우 프로파일 서브를 달아놨고, 저는 모터는 21.5T 모터를 써가지고 기어비를 좀 빡시게 가려고 이런 스퍼랑 보이시나요? 스퍼랑 피니언은 좀 이렇게 빡시게 달아놨는데, 이게 여기서도 그 오래된 차의 어떤 그런 오래된 설계의 그런 단점이 좀 보이는 게, 이런 좀 큰 피니언 기어를 쓰게 될 경우에는 백래시 맞추기가 안 돼요. 이 피니언을 맞추고, 아니 피니언을 장착을 하고 스퍼 간의 간격을 보는 게 백래시인데, 모터 마운팅이 되는 그 볼트가 가려가지고 여기 렌치가 들어가질 않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래서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맞춰 놓고 그 다음에 피니언 기어를 장착을 해야 돼요. 모터를 장착을 해 놓고 마운트에 마운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피니언 기어를 눈대중으로 장착을 한 다음에 피니언 기어를 달아야지, 달면서 백래시를 스퍼랑 맞춰야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60T거든요. 피니언이 60T 피니언인데, 이렇게 지금 달아 놓으면은 여기 그 모터 마운트 볼트가 가려져 가지고 피니언을 끼워놓은 상태에서, 장착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이 백래시를 맞추기가 불가능해요. 60T에서 좀 한 50 몇 T라든가 40T 정도로 내려가면 맞출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이 21.5톤 모터에 맞는 기어비의 이런 기어들을 썼을 경우에는 이 모터 마운트 백래시를 맞출 수가 없다.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뒤가 너무 가볍다 보니까 지금 여기 무게추 작업을 조금 발러스트 웨이트 작업을 조금 해놨는데, 무게추를 그래도 한 20g 정도 뒤에다가 해놨는데, 뒤가 아무래도 많이 날려요. 뒤에 무게가 없고 뒤에 구동이 없기 때문에 앞쪽은 코너가 거의 찍다시피 할 정도로 코너가 그렇게 스마트하게 들어가는 반면에 뒤가 너무 털려가지고 이때 이거를 잘 잡아줘야지, 이 밸런싱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물론 그런 코너링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뒤로 막 날리면서 드리프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약간의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뒤를 날려주는 그런 뭐 어떤 오버 성향의 그런 어떤 드라이빙 코너링을 즐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이 바디도 한몫하죠. 그래서 무슨 갑자기 웬 바디냐 하면은, 이 해치백 바디들은 일반 그런 이런 트렁크 리드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 그냥 거의 직각으로 떨어지잖아요. 트렁크가 없고, 이런 트렁크 리드가 없고 직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실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져 버리면 차가 달리면서 이 뒤쪽에서는 와류가 발생을 해요. 이제 뒤에서 이제 잡아당기는 그런 다운포스 같은 것,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와류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 와류가 차를 뒤에서 조금 잡아당겨 주니까, 이거는 트랙을 많이 도신 분 아니면 못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그 와류가 뒤를 조금 잡아주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전륜 투어링들의 차량들에는 해치백 바디를 많이 선호한다는 거. 트랙션이 프론트로 거의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 뭐 소나타라든가 뭐 아반떼, 뭐 K5 그런 차량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차량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전륜 투어링들, 전륜 구동의 그런 차들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비도 많이 오고 요새는 비가 좀 안 오죠. 눈도 많이 내리는 겨울에 그런 사계절이 뚜렷한, 그래서 노면에 맞게 우리나라는 뭐 그런 어떤 뭐 미국의 대륙처럼 뭐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도로보다는 이렇게 좀 눈비도 많이 오고 구불구불한 산길도 많고 땅덩어리가 이미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런 거에 맞춰서 이 전륜 차량들이 많이 발전을 해 왔는데, 전륜 차량의 안정감, 네, 안정적인 주행성, 그런 것들을 이 RC 투어링에도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거의 느낌은 스포츠카와 어떤 일반 좀 고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중형 세단 그런 느낌.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요. 이 차 FF03, 저는 이 차를 한 대 더 갖고 있어요. 네, 지금 이거 차는 풀옵션인데 아마도 부품을 앞으로는 조금 구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 뭐 수급은 해주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한 반 옵션 정도의 차량으로 한 대를 더 갖고 있고, 이 차는 풀옵션으로 꾸며놨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뭐 점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든가, 아니면 여기 네, 카톡 주소 보이시죠? 네, 이쪽으로 카톡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과 원따봉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리뷰에서 더 재미있는 차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